네, 이제 대둔산의 칠성봉 전망 꼭대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많은 등산객분들이 다녀가셨고요. 네,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면 기준금리가 이제 더 높게 올해 제약적인 수준에서 유지가 되면요. 현재 미국의 신용카드 연체율, 이자율이 이제 20%를 넘고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이제 7%를 넘고, 2년물 국채 금리는 이제 5%를 넘나들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가 쿨다운 되기 시작했어요. 고용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하고, 디스인플레이션이 이제 지속됐죠. 결국 공급망 제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수요 견인이 약화되면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2.5%,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3.2%까지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이제 실업률이 4%를 넘나들고, 비농업 부분의 고용이 이제 11만 4천 명 이렇게 10만 단위 이하로 이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고용 위축 현상을 이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원래 이제 원칙적으로 미국 연준에서는 2023년 12월 달에 2024년도는 이제 세 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하는 게 타당하겠다, 이렇게 점도표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2024년 7월 달에 한 번으로 다시 수정이 됐고요. 또 이번에는 9월 달에 수정이 됐는데 12월 달까지 이제 금리를 0.25%씩 두 차례 정도 더 내릴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전망이 확 바뀌었죠. 광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시장 판단을 하는 미국의 연준조차도 시시각각으로 구름이 일고 삼해라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무쌍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미천한 개인들이 시장을 예측해서 섣불리 예측해서 대응을 한다는 건 이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어쨌든 미국 연준은 더 이상 높은 제약적인 금리를 유지하면서 이제 미국 경제를 다운시킬 수가 없어서 고용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먼저 선제적인 보험 정책으로 금리 인하를 기껏을 단행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시장에서 금리를 보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보다는 이제 연준의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이 먼저 피봇을 진행합니다. 현재 미국의 2년물은 이제 3.597%까지 하락을 했어요. 미국의 10년물은 3.741%입니다. 따라서 10년물 국채에서 이제 2년물 국채를 빼준 장단기 금리의 스프레드가 이제 0.144%까지 올랐죠. 0.04% 정도에서 이제 약간 스티픈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사가 이제 조금 올라가는 이유는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이런 우려를 이제 덜면서 2년물이 좀 내리고 10년물이 덜 내리기 때문에 이제 경사가 좀 가파라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전까지 이제 장기간에 마이너스 인버전 상태에 있었다가 지금은 이제 언인버티드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죠.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은 이제 이런 그 금리 하락기에 어떤 트리거 총무제에 의해서 이제 강한 경기 침체를 맞았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도 그런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 속에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지난 금요일이죠. 페덱스의 실적이 이제 대단히 악화되어서 발표가 됐습니다. 주당순이익 시장 기대치는 이제 거의 5달러, 4.96달러였었는데 실제로 나온 그 수치는 이제 3.8달러에 그치면서 페덱스가 이제 15% 급락을 했죠. 페덱스 CEO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산업경제 물동량이 이제 약화되고 있다. 이것이 진짜 미국 경제의 침체 시그널인지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경제 성장률이나 코스코의 움직임, 그 다음에 XLI, ETF, 산업 섹터의 그 흐름을 통해 가지고 좀 전체적인 시장의 균형을 이제 잡아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단기 금리가 재역전되어 있다. 플러스 상황으로 되돌아와 있다. 그래서 이제 논란이 많아요. 지금 S&P 500이 이제 뭐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이런 흐름 아니겠어요? 그래서 5,700포인트를 이제 넘나들고 있는데, 뭐 6,000포인트 간다, 5,000포인트로 다시 내려간다, 이런 의견들이 이제 양분되어 있죠. 뭐 어느 의견이 맞는지는 이제 향후 흐름을 지켜보면 될 것이죠. 그런데 최근 이제 우리 증시의 약세가 이제 두드러진단 말이죠. 물론 중국의 상해 지수도 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제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엔화는 역으로 이제 강세를 이어가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흐름들이 섞이고 있는데, 여기에다 이제 울고 싶은데 모건 스탠리는 또 뺨을 한데 강제적으로 이제 세게 때렸죠.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26만원에서 12만원 단위로 이제 절반 이상 꺾어버리는 뭐 HBM 공급설, 과잉 공급설 이런 것들을 제기하면서 이제 우리 시장을 난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삼성전자가 88,000원까지 회복을 했을 때는 뭐 신한전자니 뭐 계속해서 더 높은 주가의 희망찬 노래를 부르다가 갑작스럽게 뭐 온탕에 있다가 열탕에 있다가 이제 냉탕으로 얼음구덩이로 이제 밀어 집어넣은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적응이 어렵죠. 이거 뭐야? 한 달 전에 그렇게 HBM3 공급하고 뭐 이러면 괜찮아질 거야 하면서 신한전자 노래를 부르던 노래가 다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어요. 결국 삼성전자를 높은 주가에 사셨던 분들이 이제 폭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9만원대 사셨던 분들은 행여나 본전이 올까 애타게 이제 구조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구조대가 가까이 오다가 이제 눈에서 시야에 들어오다가 사라져 버렸습니다.